주식, 부동산, 대출, 카드, 보험 등 희대 씨의 자산 관리는 핀테크 앱과 은행, 투자 정보 사이트를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대출 한번 받으려면 더 나은 조건 찾아 발품을 팔고 또 팔고, 그러다 더 좋은 조건은 놓치기 일쑤. 하지만 이제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한 방에 자산 관리가 된다는 소식. 내 맞춤형 정보로 금융상품 추천도 알아서 알려준다는데요. 그런데 좀 불안한 게 내 정보 여기저기서 가져다 쓴다던데? 좀 편하려다가 내 정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죠? 상관 있는 뉴스 팩트. 네, 오늘은 기사를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주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볼 건데요. 8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란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면서 밝힌 사업의 핵심 요지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 해보고 싶은 기업들 손들어 했더니 119곳이나 손을 들었다고 해요. 예컨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KT, SKT, LG U+, 3사 공동체부터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까지 아주 유력한 기업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이데이터가 어떤 사업 같은지 물어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알쏭달쏭해요. 간단히 말해서 내 동의만 있으면 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서 본인한테 주고 본인이 이걸 다시 믿을 만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내 정보 활용에 동의해 하면서 주면 기업이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혼부부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소득과 대출을 쫙 비교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재 둘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뭔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어디가 좋은지, 금리가 더 낮은 건 어딘지 이런 걸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컨대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사회초년생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수입 규모를 가진 동년배들 중에서 어떤 카드가 잘 나가고 어떤 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여러 은행사, 카드사의 카드를 비교해 준다는 거죠. 이 사업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비자가 다른 기업에서 뭘 소비하고 다녔는지 그 데이터를 받아본다는 건데요. 아까 119개사나 손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 건 덜 주고 남의 건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그래야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업계랑 네이버가 신경전이 유독 심한 편인데요. 금융권은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는 IT 기업보다 보안 규제도 더 빡센 규제를 받았고 이번에는 정보 제공도 다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왜 본사가 가진 검색창 데이터 이런 알짜 데이터들 하나도 안 풀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 것만 개방하면 돼? 그리고 IT 기업들, 스타트업들 다 우리보다 가진 데이터도 훨씬 적은데 우리가 이거 해서 얻는 이득이 뭐야?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이버는 이제 그럼 근거를 가져와. 너네가 우리 데이터가 알짜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잖아. 파이낸셜의 데이터가 실제로 다른 금융권이나 은행권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면 금융위가 어련히 알아서 승인을 안 해주겠지. 우린 자신 있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결론을 딱 내려줬죠. 비금융 정보는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금융업계들이 탐냈던 네이버의 검색 기록이나 SNS 기록 이런 거는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그 사업자들이 유출되지 않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는 얘기 못 할 네.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게 소비자들이 제일 약간 불안해하는 부분이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든지 보안에 대한 이슈일 텐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위탁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그 위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켰을 때 네. 이전 기관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됐는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면 오히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내 정보가 네네. 이곳저곳에 복사본이 많이 남겨져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네. 정부가 실제 시장에서 우수한 기업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 보호를 잘하는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언론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관점을 바꿔보자는 건데요. 보안 기술을 규제할 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보상 정책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보안 기술이라는 거는 규제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막는 자가 있으면 뚫는 자도 있는 그런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라 완전 무결한 기술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이런 소비자 불안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보안 사고로 내 돈을 잃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되찾기 힘들다 이런 사회적인 학습이 있는 거잖아요. 보안 기술이 아닌 보상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사고가 터졌을 때 돈을 소비자가 다시 돌려받으니까 실제 고객의 피해는 없던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집중 조명해본 분야는 가장 논의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였는데요.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게 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나 공공, 행정, 유통, 교통 여러 분야에서 발굴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바꿀 세상이 아마 스마트폰이 있기 전후만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질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